여러분께서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편하게 쓰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지나셨던 분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실비보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면 과연 진짜 전부 다 보호받고 계신 건지, 혹시 숨겨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방심하는 순간 남들은 다 챙겨가는 보험금, 나만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2025년 이후의 실손보험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몰라도 돌아가긴 하지만 몰라서 읽는 건 오롯이 내 소중한 돈입니다. 실비보험, 나도 이 정도쯤은 알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제도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손보험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즉 실비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결제한 비용 중 일부, 즉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보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료비를 내가 먼저 지불하고 이후 청구를 하면 일정 부분 돌려주는 환급형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하기 때문에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그래도 실손만은 꼭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입원비, 통원비 같은 기본적인 보상 혜택 말고도 이 실손보험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숨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한 보험에서는 실손보험에 숨어있는 핵심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으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제도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른데요. 2009년 9월까지만 해도 자기부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료비로 2천만 원을 냈다면 2천만 원 전부 보험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정됐죠.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항목별로 부담률이 달라졌으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또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즉 병원비가 1,000만 원이라면 급여는 200만 원, 비급여는 300만 원을 내가 직접 내야 한다는 뜻이죠.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한해서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험금 지급 약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즉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보험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실손보험은 연간 보장한도 5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5천만 원 이하로만 지출하셨다면 어느 세대든 상관없이 연간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로 5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2세대의 자기부담률은 10%니까 50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즉 4,8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본인이 내는 금액은 세대와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만 단 급여 항목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조금 다르게 계산되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로 5천만 원을 썼다면 자기부담률 30%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구조를 조정한 대신 보험료를 낮춘 형태입니다. 즉 보장을 조금 줄이는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춘 셈이에요. 보험료 부담은 덜 하면서 필요한 급여 항목 중심으로 효율적인 구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4세대 실손에서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가 빠졌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계산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 청구 과정에서 이 상한제 계산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병원 행정착오나 시스템 지연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입자분들 또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병원비를 얼마까지 내야 하나 어디까지 보상될까 헷갈릴 때가 많지만 이 상한제 원리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실비보험의 첫 번째 숨겨진 혜택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알고 계셔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모르면 신청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혜택은 바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미 개인 실손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회사 단체 실비가 추가로 가입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 실비 몇만 원, 단체 실비 몇만 원씩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약 150만 명이 중복 가입 상태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중복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비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 금액만큼만 비율이 나누어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면 개인 실비에서 2천만 원 그리고 단체 실비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될까요? 아니죠. 총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실비에서 1,000만 원, 단체 실비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식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는 개인, 단체 모두 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납입중지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실비보험만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회사 단체 실비까지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체 실비를 중지한 경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실제로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중지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죠.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단체 실비 중지를 신청했을 때 이미 낸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개인 실비를 중지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해 두었던 단체 실비는 그대로 해지됩니다. 문제는 해지 이후 생기는 공백입니다. 당연히 개인 실비를 다시 재개해야 하죠.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재개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실비를 살리려면 그 당시에 판매 중인 새 상품으로 강제 전환을 해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1세대 실비를 오래 유지하다가 잠시 중지했다면 재개 시점에는 4세대 실비로 강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입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규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2023년 1월부터는 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중지했던 실비 그대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즉 1세대에서 중지했다면 다시 1세대로, 2세대에서 멈췄다면 그대로 2세대 실비로 이어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꾸준히 낼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상품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세대 가입자에게 꽤 큰 장점이에요. 단 이 재가입 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 자체가 갱신되기 때문이죠.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28년에 그 시점에 약관으로 자동 전환되는 거죠. 반면 4세대 실손은 주기가 훨씬 짧아요. 5년마다 약관이 갱신됩니다. 즉 2021년에 4세대 상품으로 가입했다면 2026년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재가입 주기는 상품의 세대 차이뿐 아니라 보험료 체계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1세대나 2세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손해율이 올라가더라도 당시 약관 기준으로 다시 실비를 복원할 수 있어서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지나 재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비에 중복 가입된 상태여야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재개할 때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 실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없게 돼요. 반대로 여기서 다행인 건 재개할 때 과거 병원 이용 내역이나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바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 바로 계약 전환 제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데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가입해둔 단체 실비가 자동으로 해지되어 버립니다. 결국 퇴직과 동시에 의료비를 감당해줄 실비보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험의 공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 이후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단절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인데요. 단체 실비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존 조건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 1개월이라는 시간을 절대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자세한 조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처럼 주요 질환에 대한 5년 내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직전 단체 실손에 최소 5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어야 전환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직이 잦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가 좀 더 유연해졌다는 점이에요.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씩 최대 3개월을 넘기지만 않으면 전환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직하거나 잠시 공백이 생겨도 이 범위 내라면 괜찮아요. 또 해외 파견이나 출장으로 단체 실손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 등 증빙 서류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냥 새로 가입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환해야 하나요?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면 새로 가입할 때 심사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보상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심사도 생략되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특히 퇴직 시점이 50대 이후라면 이 계약 전환 제도는 거의 유일하게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갱신이 아닌 연결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납입 중지를 통해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단체 실비만 있는 분은 퇴직 이후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알고 계셨나요? 실비보험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제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실손 의료보험에 숨어 있는 혜택, 바로 보험료 환급 제도입니다. 유학이나 장기 출장 때문에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동안 실비보험을 유지하긴 했지만 과연 그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1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지출한 병원비나 치료비를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실비보험을 계속 납부해도 아무런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요. 또 일부는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외국에서 매달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자, 즉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와 환급 둘 다 가능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귀국 후에는 나가 있던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일 것, 그리고 2016년 1월 이후부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분만 환급 대상이에요.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 해외 체류 때 해외여행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만약 실비보험과 같은 회사 상품이라면 실손보험 납입을 당분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이중 납입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은 해외 치료비를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 계약을 단순 상해 사망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해외 치료 특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치료 보장으로만 설정되면 해외에서 병원비를 써도 아무 보장도 못 받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2번 낸 셈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중 95.7%가 국내 치료보장 특약을 선택했다고 해요. 즉 해외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사실상 의미 없는 특약을 대부분이 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 중지와 환급 가능 여부, 그리고 해외여행 보험의 보장 범위, 이 두 가지는 꼭 점검해 보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숨겨진 실비보험 혜택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지만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핵심이에요. 병원 다녀오면 바로 청구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이라도 챙겨야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을 생각 중이라면 매번 청구하는 습관은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실비 청구 이력은 단순히 내가 보험금 받았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는 전산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그 정보가 고지 의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고지를 해야 할까요?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 고지사항을 보면 크게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았는지,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여부, 그리고 5년 이내 7일 이상 계속된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표준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6년에서 10년 이내에도 입원이나 수술
수술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 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하거나 심한 경우엔 보험 자체가 가입 거절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실상 고지할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청구 이력으로 인해 보험사에 알려지는 경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년 전에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 6회를 받았던 분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은 치료도 끝났고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지 대상이 아닌 사례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실비로 치료비를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록이 남아 단순한 허리 치료 이력이 상해 이력으로 잡히면서 새로운 보험에는 상해 담보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구는 정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실손보험에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즉 의료비를 썼다고 바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급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3년 이내에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해야겠죠. 물론 반대로 추가적인 보험 가입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면 청구 시점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1, 2,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앞으로 보험 구조를 다시 점검하려는 분들이라면 3년 이내 청구 가능한 의료비를 묶어서 정리 후 여기서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예요. 4세대 실비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에 비급여 항목으로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음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구조인 거죠.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5%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즉 비급여 실비보험금 1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한 4세대 가입자분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2년치 비급여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다가 결국 25년도부터 보험료가 2배로 오르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구 시점이 아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세대 가입자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청구 금액을 한 해 1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눠 청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결국 실비보험의 청구도 타이밍이 재산입니다. 청구권 3년이라는 여유 그리고 비급여 차등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보험료와 혜택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알려드릴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았더라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입 시기에 따라 실비에서도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에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100%라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없어도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적용된다면 치료비의 50%를 실비에서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절반이 아니라 100%, 즉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의료비 1,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003년 10월 이전 실손은 추가로 1,000만 원을,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은 500만 원을 더 지급받는 셈이죠. 이런 구조라면 당시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그럼 2009년 이후 실손보험은 전혀 해당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아닙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도 실손보험 보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에 하나죠.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손해본 금액, 즉 본인 부담이 생긴 부분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내 과실이 20%라고 가정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의 80%만 처리되고 남은 20%는 내 부담이 됩니다. 이때 바로 그 20%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장 비율은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0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40%,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80%,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70%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과실 20%로 인해 내 부담이 200만 원 발생하죠.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면 그중 40%인 80만 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160만 원, 현재는 14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관계없이 50%에서 최대 100%까지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만약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 부분에 대해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 청구권은 역시 3년입니다. 만약 최근 3년 내에 교통사고를 겪으셨다면 청구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놓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실비보험에 숨겨진 혜택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니 생각보다 실비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사실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비 보장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과나 한방치료가 해당돼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 시 임플란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는 제외되고요. 반면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 구분 없이 급여 항목이라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보존치료, 스케일링, 아말감, 파노라마, 신경치료 등이 해당되죠. 한방치료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은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 시 의료비를 모두 보장합니다. 당시에는 MRI나 CT 검사비도 해당됐어요. 2009년 이후 실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침, 뜸, 부항, 한약치료 등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추나요법도 급여화되면서 이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실손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단순히 병원비 보장에 그치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생활 속 손실을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이미 알고 계신 혜택도 있었겠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부분도 분명 있으셨겠죠? 그만큼 실비보험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활용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하는 비용을 실비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이 없더라도 실비만큼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말, 이제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숨겨진 6가지 혜택, 그리고 환급 및 차등제 제도까지 모두 살펴보면 왜 실비보험이 기본 중에 기본인지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보장은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